7월 2일 월요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을 지나고 오니까 또 달이 바뀌었습니다. 7월 달인데요. 본격적으로 여름의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 며칠째 비가 내리는데요. 장마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자, 비 내리면 생각나는 여러 가지 노래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요. 이 나이가 들어서 비가 내리니까, 근데 젊었을 때는 비가 내리면 좀 여러 가지 낭만적인 생각도 나고 하더니 나이가 드니까 좀 짜증이 납니다. 자, 지금 양심적 병력 거부라는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병력 거부는 병력 거부지 무슨 양심적 병력 거부가 있습니까? 그러면 비양심적 병력 거부는 어떤 게 비양심적 병력 거부입니까? 그러니까 군을 가지 않으려고 아예 그냥 이 피하는 병력 기피와 그냥 병력 거부 차이만 있는 거죠. 병력 기피는 군에 아예 안 가기로 작정을 하고 도망 다니거나 숨어 다니거나 외국으로 도망가는 거고, 그 다음에 병력을 거부하는 것은 내놓고 나는 군에 가지 않겠다 이것이지, 자신의 어떤 특정 종교 때문에 특정 가치관 때문에 군에 가지 않는데 그걸 양심적 병력 거부다라고 표현하면, 그러면 군에 간 사람들은 뭡니까? 비양심적 병력 이행자입니까? 그래서 이 양심적 병력 거부라는 이 불쾌한 말도 이 병장으로 군을 제대한 저는 쓰지 말아야 된다. 그냥 병력 거부자에 대한 문제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7월 4일 오후 6시 40분에 별별 특강을 할 건데요. 1부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보수의 정신이 무엇이냐. 2부는 문재인 정권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막게 될 것인가. 왜 저렇게 경제에 무기력하냐. 이런 주제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요. 지금 성김 필리핀 대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어제 판문점에서 만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북측을요. 지금 북측하고 미국 대표단이 들어가서 북한에 협상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6.12 미북 회담 이후에 지금 판문점에서 어제 1일부터 이 미북 간의 실무회담이 개최되고 있다. 그래서 그 실무회담의 책임자인 미 국무부 관료팀이 한국에 들어와서 어제 판문점에서 북측 인사를 만났고, 이것은 공식적인 6월 12일 미북 회담 이후에 첫 접촉이다. 그러면 그간에 미국의 여러 가지 팀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유해 송환과 더불어서 미북 회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한 것은 그야말로 유해 송환에 국한된 것 뿐이었고, 사실상 뭐가 진행되고 있는 듯이 했지만은 나머지는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김 대사는 지난번에 6.12 회담 전까지도 한 열흘 이상 판문점에서 최선희와 북측의 외무성 부상 최성희와 회담을 했고, 또 싱가포르를 옮겨서도 이 회담 아침까지 이 직접 회의를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북 회담이 끝난 뒤에 필리핀으로 복귀했던 그가 다시 지금 폼페이오의 방북에 앞서 북측과 회담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어제 북측을 만났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볼턴 NSC 보좌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과 대량 살상 무기,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북한은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 볼턴의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폼페이오가 이번 주에 북한을 방북한다 하는데, 북한은 핵 탄두와 핵 시설을 은폐하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핵무기들을 숨기고 있다. 그러면 지금 6.12 미북 평화회담이 그야말로 위장 비핵화 회담이다. 시간을 끌어서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굳히고 핵 보유국이 되고 나아가서 미국으로부터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에 관한 중요한 해체를 얻어내고 한국과는 군축을 통해서 이 한국군의 방어력을 약화시키는 이런 부분을 얻기 위해서 지금 회담을 하는 척 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미 국방정보국이 미북 회담 이후 새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지 않고 핵탄두 및 관련 장비 시설의 은폐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4명의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북한이 미국이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즉 북한이 핵을 몇 개 개발하고 미사일을 몇 개 개발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핵탄두와 미사일, 핵개발 관련 시설의 유형과 개수를 줄이려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DIA가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즉 북한이 미국하고 회담이 시작되어서 공식적으로 비핵화에 들어가겠다고 실무적으로 합의가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몇 개, 그 다음에 ICBM 몇 개, 기타 다른 미사일 몇 개, 북한의 핵 시설이 몇 개, 핵 인력이 몇 명, 이걸 바로 리포트로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속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최소 65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추정하지만은 북한은 지금 이것보다 훨씬 작은 숫자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북한이 핵탄두와 핵시설을 속여서 미국에 보고한 다음에 보여주기식으로 몇 개만 이렇게 폐기하는 시효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핵 보유국으로 남겠다는 계산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해온 내용이지 않습니까? 북한이 100개가 있다면 20%인 한 20개를 폐기한다고, 그것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의 시간을 끌면서 폐기하는 시효를 하고 11월 6일 중간선거 전에 몇 개 폐기하는 시효를 하고 우리는 이제 다 했다. 더 이상 없다. 끝. 이렇게 한 다음에 결국은 핵을 보유하는 국가로 가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자기들이 얻을 것은 다 얻어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 영변의 핵농축시설 한 곳에서 수십 개의 핵탄두용 물질을 생산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까지 핵을 생산하는 방법의 핵심적인 부분이 플루토늄을 가지고 재처리를 해서 핵탄두의 연료를 만들기보다는 고농축 우라늄으로 원심 분리기를 돌려서 고농축 우라늄을 얻어서 그걸로 주로 핵폭탄을 만들고 있는데 미국 정보 당국은 2010년부터 이 강선에도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파악했고 이곳의 농축 규모가 영변의 2배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MBC 방송국도 미국 CIA 관리들을 말을 인용해서 대화 분위기 속에서도 북한이 현재 핵무기 생산을 위한 농축 우라늄 생산을 늘려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탄두를 줄인다든가 핵물질 생산을 중단한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그들이 미국을 속이려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와 MBC는 미국이 이 정보의 소스를 갖다가 감추기 위해서 자세한 보도를 자제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지금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전체의 핵 생산 능력이나 핵 미사일 숫자를 줄여서 속이려고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그러면 언제 미국하고 깨지는 순간이 될 것인가? 북한이 미국에 언젠가는 한번 올해 안에 해야 되겠지요. 전체 핵에 대한 실태를 신고하는 그 순간에 김정은이가 맞이해야 될 진실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자, 미국은 북한의 핵의 실태를 잘 알고 있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뭔가 숨기는 걸 건데, 그래서 워싱턴에서 다수는 북한이 핵을 포기 안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신고 내용에서 실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의 숫자와 다르게 신고할 거다. 지금 이렇게 마이클 모렐 전 CIA 국장 대행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런 대목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것은 실수며, 이 문제는,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이나 중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잘랐습니다. 근데 미국의 이 국방정보국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수개월간 비밀 장소 여러 곳에서 이 핵시설을 폐쇄하거나 폐기하기는커녕 농축 우라늄 생산량을 더 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미 훈련을 중단하는 양보까지 미국이 했지만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있다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이번에 미국 국방정보국의 보고서가 밖으로 유출되어서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미국의 언론에 보도된 것은 의도적으로 미국 관료들 중에 몇 사람이 유출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북과 적당히 협상을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까 이를 우려한 미국의 국방정보당국에서 이 부분을 밖으로 유출시켜서 지금 실태가 이런데 북한과 적당하게 협상을 해서 마치 비핵화가 될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목적에서 이 부분을 유출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국방정보국의 보고서에 대해서 아직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 트럼프가 내놓을 대책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오히려 북한을 너네들이 지금 폐쇄하고 있다고 내한테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폐쇄가 아니라 핵 생산량을 더 늘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따질 수 있는 지렛대로 삼을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북한의 거짓 약속에 속았다는 걸 이제 알게 될 건데, 그 경우 볼튼 등의 충고에 따라서 군사 보복에 나서는가 하는 이야기까지도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볼튼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다수가 1년 내에 해체될 수 있다고 어제 CBS 방송국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자, 자신들은 북한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큰 소리를 쳤지만은 볼튼의 이 말이 과연 실행 능력이 조금이라도 뒷받침된 말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국방정보국의 이 보고서는 트럼프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된 보고서인데, 그런데 이런 내용이 지금 언론으로 먼저 나가버림으로써 큰 지금 문제가 생길 건데, 상부의 지시 없이 미국 정보 관리들이 언론에 북한의 핵능력 확대와 은폐 실태를 공개한 것은 더 이상 북한의 핵 위협이 없다라는 트럼프의 말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보 당국조차 트럼프가 호언장담하는 북한의 비핵화를 믿지 않을 정도로 미국 행정부 내에서 지금 분열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폼페이오가 6일날 방북을 해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장도 가봐야 된다. 여기에 미국 전문가를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동창리 실험장 폐기 여부나 지금 확인 안 된,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 파괴 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미국의 보고서가 확인시켜 준 겁니다. 자, 이번에 폼페이오의 북한 행위 매우 순탄치 않을 것이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폼페이오가 이번에 북한에 가는 것은 6월 12일 미북 회담 전에 갔던 것과 6월 12일 이후에 미북 회담을 통해서 싱가포르 합의를 한 이후에 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폼페이오가 가면 그 이전에 북한에 가서 뭘 말했는가 하는 부분을 말을 안 해도 되지만은, 이제는 회담 이후에 북한에 가서는 실무적으로 비핵화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갔다 와서는 외부적으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즉 북한이 약속했던 비핵화 조치 이행을 못을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12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미군 전쟁 포럼이 실종자 유해 송환과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이 북한 측에 관을 전달을 했지만은 북측은 이후에 이걸 언제 돌려주고 어떻게 하겠다라는지에 대해서 지금 입을 다물고 있고요. 폼페이오가 아마 가서 귀국길에 유해 송환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김정은이 또 보여주기 쇼를 미국이나 전 세계를 향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데요. 자, 김정은이가 트럼프가 마치 이미 파괴한 것처럼 이야기했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또한 폼페이오가 방문했을 때 그걸 들러보자거나 그 관련 증거를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이 유해 송환이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여부 확인이 북한의 비핵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폼페이오가 지금 이번에 평양에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나 시간표, 또 북한의 핵 실태에 대한 신고 일정 등을 받아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폼페이오가 가서 그래도 북한에 숨겨놓은 핵에 대한 이런 사찰이나 검증, 신고 등에 관한 초기 조치에 대한 합의라도 받아오면 비핵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우기기는 하겠지만은 이것도 잘게 나누어서 그야말로 하나마나한 종류의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듣고 온다면 앞으로 협상이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회의론이 미국 내에서 지배적일 거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유엔에서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결의안을 내려 하다가 미국의 반발에 이렇게 막혀서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벌써 북한과의 국경을 갖다가 이렇게 통제를 무너뜨리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협상력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 폼페이오에게 미군 유해를 돌려주거나 무슨 이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와 관련해서 사진을 준다거나 이 정도지, 이 이상의 구체적인 비핵화에 관한 사찰, 검증, 일정, 로드맵, 또 숨겨놓은 북한의 핵에 대해서 신고할 일정, 이런 것을 이렇게 공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폼페이오가 이번에 갔다가 돌아오면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한 게 아니냐라는 여론이 이렇게 퍼질 건데요. 이번에 미국 국방정보국의 보고서가 밖에 공개된 것은 미국의 국방부 상층부에서 아마 국방정보국에 그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지금
불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를 마치 가능한 것처럼 미국의 국민과 의회와 행정부를 속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엿을 한번 먹여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 같으면 잡아내라, 색출한다 난리가 나겠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심각한 내용들이 더 공개될 때 아마 일부만 공개된 걸 거라 봐요. 트럼프는 사실상 감당 불가능한 싸움에 휘말리게 될 거고 이미 사의를 표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켈리 비서실장이나 또 사의를 표하려고 하는 매티스는 그런 싸움에 트럼프가 말려들면 아마 본인들이 할 말 다 해버리고 옷을 벗는 이런 사태로 몰고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미국 국방부나 그 주변 정부기관의 통제에 실패하고 있다. 무슨 이것도 다 트럼프가 북한을 통제하기 위한 작전으로 그런 걸 깠다.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